안녕하세요. 취업마스터입니다. 23년 수자원공사 인턴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자원공사 지원서 접수는 5월 3일 수요일부터 5월 10일 수요일 14시까지인데요. 마감 시간 반드시 엄수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기본 자격 요건은 선발 단위별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라서 해당 내용을 보시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 지원 가능하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서류 전형 평가는 합격 예정 인원의 2배수에서 5배수 정도를 선발하는데 이건 뭐 인원에 뽑는 인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어쨌든 평가에 대한 기준은 행정과 기술이 조금씩 다른데요. 행정은 자기소개서가 30점이고 어학이 60점, 자격증이 10점인데 반해 기술은 자기소개서 30, 어학 50에 자격증 2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학과 자격증은 채용 공고문에 별첨 자료로 붙여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채용 공고문 확인해 주시고요. 이때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를 AI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 방법을 보시면 K워터 직무기술서 및 합격 자기소개서의 패턴과 특성을 학습한 AI가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및 경험기술서를 분석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직무기술서의 키워드들을 많이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수자원공사 인턴 자소서 항목은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로 되어 있고 6번이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거는 경력기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력기술서는 300자에서 700자 이내로 작성하게 되어 있지만 자기소개서 1번부터 5번은 300에서 500자 이내로 작성하게 되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1번 항목을 보겠습니다. 1번 항목은 자신이 지원한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가 되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해 달라고 했는데요. 자, 이 항목은 5번 항목, 즉 지원 동기 및 목표에 해당하는 항목을 저는 먼저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이 항목을 작성하시는 걸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원 동기 및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잡아서 작성을 하시게 되면 그 목표를 내가 달성 가능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명이 바로 전문성이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전문성을 쓰는 게 좋고요. 이번 인턴은 본사를 포함해서 다 지사 단위 채용이잖아요. 지사 단위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사에서 하는 업무를 여러분이 파악하시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서 조직도에 들어가셔서 지원하는 지사에서 하는 업무가 어떤 것들인지 정확히 확인한 뒤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이것만으로 내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홈페이지의 대국민 서비스 카테고리를 보시면 물안심 서비스, 물나눔 서비스, 물융합 서비스가 나와 있는데 해당 내용들을 보면 해당 내용들을 딱 구체적으로 잘 한 번씩 보시고 난 다음에 내가 지원하는 지사와 관련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중에서도 내가 지원하는 분야, 행정이냐 기술이냐, 기술이냐면 또 뭐 기계냐 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여기에 따라서 세부 단위로 접근해서 전문성을 보여주신다면 더욱 좋다라고 얘기를 해 드릴 것 같고요. 이때 주의할 사항 중 하나는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AI가 평가하기 때문에 직무 기술서 꼼꼼히 살펴본 뒤 거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요. 만약 이전에 합격하셨던 자기소개서를 참고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패턴을 잘 파악해 보시고 패턴을 따 갖고 오시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잘못 베끼시면 표절률 때문에 탈락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던 경험에 대해 설명하고 그 경험 속에서 팀워크 형성과 협업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서술해 달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팀워크 형성과 협업을 이뤄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재를 갖고 오시는 게 가장 좋냐면 배경이 다른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팀이 만들어졌거나 팀을 만들었을 때 소재가 좋고요. 이렇게 된다면 팀워크 형성을 위해서 즉 처음에 낯선 사람들이니까 낯설음을 뭔가 해결해야 해서 신뢰를 쌓아야 될 필요가 있죠. 혹은 그런 걸 해결해야지만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고 그걸 해결해야지만 사람들 간에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내가 노력했던 행동들이 나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협업을 이루어 내려면 협업이란 말은 결국 서로 돕고 도와주거나 혹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냈느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앞선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팀워크를 형성해서 자연스럽게 서로 돕고 도와주거나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는 행위가 가능해져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잘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번은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처리하는지에 대해 개인적 경험을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해 달라고 했는데요. 자, 이 항목은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처리하는지가 명확히 드러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처음 작성하실 때도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처리한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형태로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를 택하실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조직 내에서 중요한 일임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고요. 그 일을 할 때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조직 내에서 어떤 목적이나 목표 하에 진행이 되는 건지 이를 정확하게 알고 아셔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그 목적과 목표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달성해야 되는 혹은 완료해야 되는 어떤 기간이나 시간이 존재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나 뭐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 갔는지를 잘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보도록 할 거고요. 4 번은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원칙 준수와 일의 효율성 사이에서 갈등했던 경험에 대해 서술하고 갈등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서술해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원칙 준수와 효율성 사이에서 갈등이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효율성을 얻을 수 있고 원칙을 모두 지키면 내가 원하는 효율성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드러나는 소재여야 합니다. 그래서 뭐 나는 원칙 준수를 원하고 혹은 다른 사람은 효율성 준수를 원하는 사이로 갖고 와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맡은 업무를 일단 할 때 원칙을 준수하면 효율성이 너무 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아니면 '내가 좀 원칙을 더 덜 준수하면 효율성이 나서 업무를 쪼금 더 빠르게 마감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내 개인적인 갈등이고 앞에 설명했던 건 사람 간의 갈등이지만 결국 원칙 준수와 효율성에서의 갈등은 동일하니깐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수자원공사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원칙 준수가 효율성보다 높은 가치가 있는 거죠, 안전과 결부된 것들이라면. 따라서 원칙을 내가 준수했다는 걸 잘 보여줄 수 있으면 되고요. 다만 안전에 문제가 없고 효율성을 높이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앞으로 향후를 봤을 때도 이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됐다면 이 원칙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 경우라면. 그러면 내가 원칙을 혼자 개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상사나 주변 사람들에게 방법을 공유하며 허락을 좀 득하면서 이 원칙 자체를 인제 그러면 즉 원칙이라고 하면 규정이 되는 거니까 이런 규정을 다시 개선해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효율성도 찾고 원칙도 지킨 것처럼 갈 수도 있겠죠. 자, 이 부분을 잘 고민해 보시고 소재를 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워터에 입사 지원한 동기 및 입사 후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를 K-워터의 핵심 가치, 포용, 안전, 신뢰, 도전 중 자신과 가장 잘 부합하는 역량과 결부시켜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요. 자, 이 항목은 내가 지원한 유역의 일단 특징을 살펴보시고 그 유역 내에서 내가 지원한 지사는 어떤 특징을 갖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 특징을 강화하거나 어떤 개선하거나 혹은 보완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포용이나 안전이나 신뢰나 도전 중 선택해서 기술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기반으로 내가 그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만 잘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1번 항목 때 제가 설명을 해 드렸지만 조직도 들어가 보시고 그다음에 대국민 서비스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작성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력 기술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입사 전환 선발 분야 관련 교육, 경력, 경험 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기반으로 작성하셔도 되고 경력을 기반으로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즉 본인이 맡은 주요 역할, 주요 활동 내용의 성과, 활동 성과를 높이기 위해 본인이 기울인 노력,
성과로 인해 조직에 기여한 내용 및 기여 정도, 향후 본인이 지원한 분야 업무 수행 시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을 넣어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따로 줄글로 작성하지 마시고 이 포인트대로 쪼개 갖고 작성하시는 걸 더 권해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려고 한다면 교육이라 하더라도 교육에서 단순하게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아서 이런 지식을 쌓았습니다."라고 얘기하려면 여기에 맞추는 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육이라 하더라도 결국 학교 수업이라 하더라도 어떤 팀 프로젝트나 어떤 과제가 없고는 이렇게 가기 어렵거든요. 그 부분을 잘 고민하시고 교육, 경력, 경험 사항 중에 전문성 1 번과 연관된 소재들로 작성을 하신다면 훨씬 더 쉽게 작성하실 수 있을 테니깐 일단 5 번을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1 번을 작성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 경력 기술을 작성하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쉽게 작성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한국수자항공사 인턴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수자항공사 인턴 자소서를 작성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서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